자, 이렇게 그리셨나요? 이거를 막 천천히 그릴 시간 없어요. 만약에 이걸 그리면서 고객한테 설명한다 하면 막 되게 빨리 그리거든요. 막 슉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 칸 거기는 이렇게 그물망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기본 그림은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단면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제일 위에를 표피라고 하고요. 그 밑에 그물망이 있는 곳을 진피라고 하고요. 그 밑에는 피하 지방이 있어요. 이렇게요. 자, 글 쓰면서 그냥 한번 인지시키세요.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각질층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무슨 뭐 과립층, 유국층 뭐 이런 층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중에 하나만 그냥 표피와 이 진피 사이 여기에 기저층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우리 알아둘게요. 기저층은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자, 지금 저 뭐 그렸어요? 각질층,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그렸고 표피와 진피 사이에는 기저층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모공이라서 털이 이렇게 나고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피지선이거든요. 그래서 피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는 땀샘이에요. 옆에 조그만 거. 이렇게. 자, 명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밑에 여기 진짜 피부라고 하는 진피, 여기 그물망, 요거를 구성하는 피부 단백질 이름 두 가지 아시는 분? 이 그물망을 구성하는 피부 단백질 두 가지. 자유롭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오늘 되게 콜라겐, 그냥 엘라스틴. 맞습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알코올. 네. 자,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쫙쫙쫙 그물이 뻗어져 있는 것을 콜라겐이라고 하고요. 그 콜라겐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아이들, 이게 엘라스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를, 이 그물망 사이를 메꾸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빵빵하게 채우는 여기가 이제 수분 인자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수분 인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APC도 있고 히알루론산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물광 주사 아시죠? 물광 주사 이런 거 맞는 거잖아요. 히알루론산 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엄청 비쌌는데 요즘엔 또 요거를 되게 싸게 합성을 잘 해가지고 또 싸게 맞는 게 많이 생겼죠. 자, 요렇게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본 바탕을 이렇게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사람인데요. 그냥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써봐. 당연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뭔가 문제가 있고 정말 그걸 개선을 원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원인 해결을 해주는 설명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설명 안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잘 알려줄 수 있겠더라고요. 자, 요거. 자, 지금 좀 복습되셨죠, 선생님들? 자, 근데 이걸 매번 그리지 말라고 이제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네, 조혜경 사장님께서 그려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설명드려야겠다 싶으면 이제 요거를 딱 펴요. 이거 그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이거를 딱 펴서 피부 단면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면서 이제 밑바탕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약산성부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피부라는 그 장기에 대해서 피부라는 그 기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분은요, 나한테 이걸 물어보고 설명을 듣는 이유가 자기 피부에 문제점이 있고 그걸 개선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질문들을 먼저 해야겠죠? 피부 개선하고 싶은 점이 뭐예요? 자,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잡티가 되게 많아. 이 사람 고민 잡티겠네? 라고 어림잡으시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 사람 고민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개선하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저는 그래서 현재 어떤 제품들을 쓰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건 뭐가 있어요? 이런 걸 좀 물어봐요. 이거 왜 물어보죠?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 사람이 피부나 화장품에 얼마나 좀 진심이고 거기에 소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대답에 따라서 저 피부 관리 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그런 분들은 진짜 좋아지고 싶고 노력도 하는 분인데요. 진짜 관심은 많은데 뭐 나 안 해요 이런 분은 노력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솔루션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잘 노력 안 하는데 갈바닉 쓰게 하면 그거 쓰겠어요? 그죠? 오히려 부스트 쪽으로 추천을 한다든가, 이제 그 해당되는 고민이 중복된다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 하나를 더 던져요. 자, 고객님이 지금까지 이런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피부를 좋아 보이게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피부가 건강해서 진짜 피부가 좋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걸 원하세요?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봐요. 뭐 노력을 하셨던 안 하셨던. 원하는 건 대부분 난 좋아 보이기만 하면 돼라는 분은 거의 없을걸요? 어. 그래서 피부를 실제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없게 만든다면 만족스러우시겠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인제 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네 그럼요." 인제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어떤 고민도 이 설명 듣고 잘 쓰신 분들은 다 좋아지셨어요.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좀 잘 들을 수 있게 분위기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어요. 음. 자, 그다음에 인제 그래서 일단 "피부는요?"라고 하면서 피부는 그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피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원리가 있다는 얘긴데 그 특성과 기능에 맞게 피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얘네의 기능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죠? 어쨌든 좋아지게 하려면 이 피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피부가 우리 몸에서 하는 어떤 기능대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우리 몸에서요. 어 가장 큰 기능은 뭘 하냐. 일단 호흡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피부로 호흡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도 혹시 그 조기순 사장님 강의 들으셨으면 좀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우리는 피 호 히 이 호흡을 코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 전체에서 호흡 중에서 피부로 하는 호흡이 몇 프로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저 이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윤 선생님 뭐 치길래는 다 치는 줄 알았어요. 1%도 안 돼요. 0.6% 이래요. 근데 화장품이나 뭔가 이런 제품들을 고를 때 호흡을 되게 중요시해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인제 그 조기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나는 피부 호흡 따위 필요 없어. 그 0.6% 뭐 나 안 해도 돼. 그냥 코랑 입으로만 할래. 난 그렇게 하고 살래."라고 결심을 하고 온몸을 랩으로 다 감아 보래요. 그러면 이틀이면 혼수 상태에 이른대요. 음. 선생님도 그런 경험 해 보신 적 없으세요? 목욕탕 물에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코랑 입을 내놓고 숨을 쉬고 있는데 되게 답답한 거? 막 답답해서 막 나오고 싶어지잖아요. 음.
그게 피부로 하는 호흡을 막으면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화상 환자들은 이 이게 오염 뭐라 그러냐 감염의 위험 때문에 사망을 하기도 하지만 이 피부 조직이 다 망가져서 그냥 문드러져서 다 그냥 붙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못 해서 오래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정도로 피부 호흡은 우리 몸에서 하는 호흡 전체에서 봤을 땐 되게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호흡이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몇십 년 하면 절대 건강에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호흡 기능이 있고 그 호흡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를 보호하고 주변에 뭐 미세먼지 어떤 오염물로 인한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뭐 비타민 D 합성 기능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뭐라 그러냐 이 신체를 그러니까 서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나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피부를 다 벗겨냈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서 있어요. 피부는 우리 몸을 서 있게 만드는 역할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 유지. 맞아요. 체온은 36.5 도에서 너무 올라가거나 한 3도 올라가고 3도 떨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요런 것들을 되게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호흡 부분에서 먼저 보면 호흡을 이렇게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피부. 모공과 땀샘. 음. 요 모공과 땀샘 이 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막 얘네들이 하는데 그 호흡을 막는 행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말씀 안 되겠죠? 근데 우리의 화장품이 알게 모르게 그 호흡들을 방해하고 있다면 굳이 방해하지 않는 화장품이 있는데 그죠? 피부가 예뻐 보인다는 그거 하나로 쓰겠냐. 이게 인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어 뭐 모공 잠깐 막는다고 내 피부를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 '나 이거 하겠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인제 우리는 요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과 면역까지 저희는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모공에서는 요렇게 털이 있고요. 여기 피지선이 있잖아요. 피지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피지, 기름이 나오고 땀샘에서는 땀, 수분이 나오는데 그죠? 자, 피부는 굉장히 똑똑하고 신비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조기종 선생님 강의 들어보면. 굉장히 오묘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기름과 수분은 원래 섞이지 않지만 우리 피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걸 전문 용어로 약산성, 천연, 피지 보호막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개기름이라고 하는 거요. 음. 요렇게 써 놓고 고객들한테 그래서 "이게 개기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개기름을 나쁘다고만 알고 계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개기름 진짜 피부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래요. 그 개기름이 적절하게 잘 섞여서 우리 피부를 요렇게 요런 어떤 기능들을 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 계기름이 너무 없거나 너무 많거나 어떤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계기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꼭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약산성 피지 보호막을 잘 유지시키는 것 첫 번째. 요거를 잘하면 우리 피부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걸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약산성 보호막을 잘 유지하고 그 호흡을 막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호흡을 막지 않으려면은 여기, 음, 여기, 요 각질층, 요 표피 위를 이렇게 구멍을 막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야 영양 크림 하나 갖다 줘봐. 엄마들이 맨날 그 좀 영양 많은 거, 기름 많은 거 갖고 와봐.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촉촉하다고. 근데 콜드크림, 촉촉한 거 갖고 와봐.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촉촉과 우리가 얘기하는 촉촉이 좀 다르거든요. 음. 그런 거를 많이 쓰셨던 분들은 이렇게 표피를 반들반들하게 오일로 감싸서 촉촉한 느낌이 나게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자, 2번. 기름막으로 수분을 유지했다면 이것을 진짜 수분 베이스로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 피부가 호흡도 잘 하게 되고 보호도 잘 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뉴스킨 제품으로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지금 고객님이 갖고 있는 웬만한 고민은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진피, 아까 여기서 이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었죠?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수분 인자, 요렇게 여기가 이제 진피층인데요. 요 진피층 위에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무슨 층이 있었죠? 표피와 진피 사이에? 기저층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기저층에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피부 세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여기 있거든요. 네. 이 공장에서 세포를 만들어서 여기 위로 이렇게 올려 보내주는 거예요. 피부 세포는 며칠 살죠? 28일이 피부 세포의 주기예요. 생명 주기. 28일 있다가 죽고 이렇게. 그래서 이 기저층에서 쭉쭉쭉 올려 보내서 여기서 이렇게 세 살이 있다가 얘가 떨어져 나가기까지 28일인데요. 여기서 세 살이 올라와야 우리 눈엔 요 세 살이 보이죠? 근데 옛날에 올라온 세 살이 죽었는데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여기 죽은 세포가 계속 가득가득 차 있으면 우리 눈에 세 살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살이 올라온 걸 보일 수 있게 요 죽은 각질층 정리만 잘 해줘도 굉장히 톤업이 된다. 요걸 제가 오늘 관리해 드릴 거다. 이런 설명도 저는 하고서 루미스파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사장님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요. 요 설명들 중에서 하나, 둘 개씩만 꺼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맞게. 자꾸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멘트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먼저 하신 후에 끝까지 위해서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그것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케이스마다 이것도 설명해보고 저것도 설명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좀 경험을 쌓으시면 진짜 데모는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질 정리하는 거 제가 오늘 한번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기미잡티 있으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미잡티도 되게 중요한 게 이 기저층에요. 기미잡티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멜라노사이트라는 거 들어봤죠? 우리 아시죠? 멜라노사이트라는 그 공장에서 이렇게 기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보내거든요. 자, 기미. 피부 깎아서 여기만 지졌어. 이렇게. 요 밑에 있는 기미 계속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기미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겉에만 한다고 없어지지. 그래서 피부과에서 했을 때 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를 다 케어해줘야 돼요. 자, 이 기미는요.
요 세 살이 올라올 때 그 각질에 올라타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기미도 있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 기미도 있고 아직 이제 만들어지는 기미도 있고 막 그래요. 단계가 다 다릅니다. 음. 그래서 피부과에서 지금 한 거는 겉에 다 올라온 것만 없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또 그다음 달에 올라오고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기미 잡티 얘기하려고 멜라노사이트 얘기해 놨고 각질 얘기하려고 이 섬유화세포, 세포 공장 얘기해 놨어요. 자, 머릿속에 몇 가지 들어갔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 여기 수분인자, 진피에 있는 얘네가 탄력, 주름, 노화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된 아이들인 거죠. 막 빵빵해 보이고 이런 거. 웬만한 피부과 시술은 요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실로 땡기고 주사 넣고 빵빵하게 하고 이런 거 다요. 그죠? 그러면 요 진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민 중에 어떤 걸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건데요. 자, 여기 이제 한번 밑에 볼게요. 자, 요거만 설명을 이제 저는 마칠 건데, 그냥 요거 하나 그리실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약산성 얘기하고, 기름막 얘기하고, 기저층, 여기 멜라노사이트, 요 진피, 요 정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약산성 실험 보여줄 때는 뭐 얘기하면 돼요? 아까 물과 기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주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건조해요. 자, 이제 음소거 켜시거나 채팅으로 좀 많이 답변해 주세요. 건조해요. 저 악건성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가 원인일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 힌트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조해요. 그럼 난 뭐 생각해야 돼요? 뭘 설명해 줘야 되죠? 천연 피지 보호막. 맞아요. 일단은 건조한 게요. 천연 피지 보호막이 다 상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보호를 못 해주니까 수분이 계속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천연 피지 보호막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미네랄 오일 걷어내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건조함을 걷어내는 거 이전에 먼저 설명해야 될 게 뭐다? 진피에 요 수분 인자들이 가득가득 있어야 되고 요걸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걸 지금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다, 피부가. 그죠? 이렇게 된 이유는 맞아요.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유수분 밸런스라 하면요. 자, 100% 중에서 유분이 얼마, 수분이 얼마 이렇게 있겠죠. 근데 유분이 막 80% 이래. 피지가 너무 많아, 이 사람은. 그러면 이 100% 중에 수분은 20%밖에 못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분 공급을 더 많이 해주면 알아서 유분이 좀 내려가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기름이 많으면 나는 피지가 많아서 안 건조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피지가 많기 때문에 건조한 거예요, 부분은. 수분이 없어서. 그러면 건조해 이런 분들은 약산성 보호막이 파괴되었거나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죠? 그리고 뭔가 그 예전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촉촉한 그런 피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 안에 이 기름막 안에 진피의 수분, 속건조를 만들거나 그 안에는 계속 말라가는데 계속 그 표피만 막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솔루션이 뭡니까? 그래서 뭘 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약산성 세안을 하게 하면서 제품도 약산성 라인을 쓰게 해줘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제품들을 기름 베이스에서 수분 베이스로 바꿔서 여기 수분을 진짜 수분을 한번 넣어줘 보자.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줘야겠죠. 어떤 거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들 떠오르는 제품들 뭐 있어요? 뉴트리센셜즈. 네, 기초 수분 그 뉴트리센셜즈 라인도 있고요. 또 네, 여러 가지 바르는 거. 그리고 갈바닉, 그렇죠. 갈바닉으로 수분을 깊숙이 넣어주는 거. 이제 그 스페셜 케어로 넣어줄 수 있겠죠. 자, 트러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트러블, 뭐가 문제예요? 이분? 트러블은요, 여드름일 수도 있고, 모낭충염일 수도 있고, 그죠? 그냥 피지가 많이 나오면서 좁쌀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죠. 특히 청소년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돼요. 근데 모낭충, 여기 있는 이 벌레요. 이 모낭충은 여기 이렇게 피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과도한 피지가 있으면 모낭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걔네가 이 모공을 계속 뚱뚱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 노폐물을 쌓으니까 자기네 사체도 있고 화장품 찌꺼기랑 다 들러붙고 막 이래서요. 그래서 모공도 넓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낭충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약산성 제품을 쓰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좀 이분들은 이제 그 갈바닉도 되게 좋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선크림을 잘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선크림을 되게 바르기 싫어요, 이런 분들. 그런데 우리 선크림은 어때요? 너네 건 괜찮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저 많이 들어봤어요. 난 선크림 바른 건 너무, 왜냐면 이분들은 트러블이 나 있다는 건 이미 햇빛에 속살이 노출돼 있잖아요. 보호막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외선이 엄청난 자극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보호를 잘 해주셔야 돼요. 선크림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제품도 클리어 액션이나 요즘에는 그 180도도 피지 케어가 좀 되고 뭐 그 핑크패드도 이제 피지 케어가 조금 되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장님도 그거 잘 보셔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모공.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가장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모공과 주름 탄력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해요. 모공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낭충이 모공을 엄청 크게 만들어요. 모낭충과 피지가 합쳐져가지고요. 여기를 뚱뚱하게 만들어요. 계속. 쓰레기통이 꽉 찼는데 계속 쓰레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막 이게 빵빵해지다 위로 튀어나오잖아요. 그 위로 튀어나온 게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랙헤드 되는 거예요. 햇빛에 타면. 토예요. 그러니까 모공은 좁히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먼저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우기를 할 수 있는 것들. 루미스파 진짜 최고죠. 지금은 우리 그냥 딱 권하면 돼요. 루미스파로 모공을 비우고 쪼이고 동시에 다 한다. 비우고 쪼이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얘가 다 한다. 무조건 모공 좁아진다. 세수만으로 모공이 좁아진다. 루미스파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180도 모공이 너무 좋죠. 제 180도 강의 들어보시면 모공이 왜 작아지는지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기미잡티. 아까 제가 기미잡티가 고민이래. 그럼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피부 구조에서? 그 기저층에 그걸 만드는 공장이 있었지. 그게 계속 위로 올라오는데 그럼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구나. 여기 위에 있는 건 피부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만 밑에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잘 알려줘서 관리를 하게 해줘야겠구나. 이분 밑에 거 관리하는 게 180도입니다. 그리고 그 저거요. 갑자기 생각이 에스테라. 호르몬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김희자티. 에스테라. 이제 갱년기 여성이다? 그러면 에스테라. 당연히 선크림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제품 중에 화이트닝 제품 있잖아요. 뭐 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스트 있죠? 부스트 180도 같이 들어가면 진짜 효과 많이 보죠. 자,
주름 탄력 좀 빨리 갈게요.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름 탄력 어디 떠올려야 돼요? 아, 나 주름 탄력이 고민이야. 그럼 우리 피부 이 구조에서 뭐 떠올리셔야 돼요? 그쵸? 진피가 딱 떠오르면서 콜라겐, 엘라스틴, 수분 입자. 요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 때문에 콜라겐, 엘라스틴, 수분이 적어지는 거죠? 왜? 아기들이 콜라겐, 엘라스틴 무너진 아기들 보신 적 있으세요? 주로 누가 무너져요? 나이가, 그죠, 늙어서. 노화되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노화를 잡아야 돼. 그럼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에이즐락으로 일단 관리를 들어가는데, 뭐, 그 트랜스포메이션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그냥 트랜스포메이션 너무 돼요. 이거 고민 이러면. 근데 현실상 그게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 에센스 하나 진짜 좋은 거 써보세요. 예? 뭐 이렇게 고객님 하셔서 울트라 에이즐락 울트라 넣어주셔도 좋고요. 당연히 갈바닉 진짜 좋죠. 그리고 여기에 특화된 주름과 관련된 거는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효과가 있어요. 펩타이드 들어간 제품들 우리 많거든요. 제품 공부해 보시면 그 중에서도 라인 코렉터 180도도 당연히 효과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홍조. 홍조가 고민이래. 자, 뭐 생각해야 되죠? 홍조가 고민이네. 이 사람은. 표피, 열이 많아서. 그렇죠. 일단요, 홍조는 일단 나이를 좀 보세요. 보셔서 갱년기이신 분들은 대부분 홍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모낭충 때문에 홍조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모낭충은요, 옆에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거 다 파먹고 모세 혈관까지 파먹어요. 걔네를 다 끊어놔요. 끊어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피부 겉으로 보기에는 홍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콜라겐 엘라스틴을 끊어놨다는 거는 뭐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낭충이 좀 많지만 탄력이 있는 사람은 홍조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피부가 너무 얇고 탄력도 좀 떨어지고 거기에 막 모낭충까지 많고 이런 분들은 홍조가 되게 심하게. 그래서 홍조도 이제 갱년기 쪽은 에스테라 추천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모낭충 관리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약산성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탄력까지 좋아지게 해야지 이게 완전히 좋아지는. 바디바 쓰게 했는데 왜 홍조가 계속 안 좋아지지? 에이즐락 많이 넣어서 진짜 피부 두껍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면 홍조가 좀 많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자, 요 외에 고객들이 또 뭐 얘기하는 고민이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다 얘기해요. 자, 그러면 사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요거에 대한 것만 내가 잘 인지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고객을 만나도요. 내가 자신이 없거나 떨리거나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면을 이 피부 구조를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 보세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사업 초기 때 이 그리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박상용 사장님 강의를 듣고 그 짓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박상용 사장님이 피부과 원장 앞에서 이걸 그리는데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피부과 원장 앞에서 이거 피부 구조 그려본 사람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정말 자신 있게 샥 그려가면서 이제 막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리프트팩 붓 발라서 이거 한번 올리는데도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하잖아요. 이거 그림 하나 그리는 것도요. 그냥 이거 하나로 실내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냥 이런 작은 부분에서는 내가 그냥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되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사장님들. 이거 하나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손에 익숙하게 해놓으면 대문이 생깁니다. 이걸 써먹을 때가 생겨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생겨요, 진짜로. 그러니까 꼭 오늘을 지금까지 내가 아직 요게 조금 부족했다. 나는 이거에 한 80% 정도까지 완성시켜 놨었다. 난 아직 이런 걸 하나도 좀 몰랐었다. 뭐 다양하실 수 있는데 사장님도 오늘부터 이거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그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저 막 밤에 혼자 막 진짜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막 이걸 하고 나면요. 이렇게 적용이 돼요. 적용이. 우리 제품은 뭘 발라도 너무 좋지만 고객들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 뭔가 게으르냐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상황,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있어서 제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뭘 써도 좋아지는데 그분들한테 가장 단기간에 좋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느끼게끔 해주려면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도 복잡한데 이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 생각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스폰서한테 한번 확인을 받아보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솔루션을 주시면 몇 번만 이거 경험하시면은요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저도 가끔 헷갈리는 스폰서 사장님 되게 많이 물어봐요. 변윤아 사장님 막 완전 제품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요럴 때 이런 거 발라요? 이런 거 막 물어보면 또 이렇게 생각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알고 있을 때. 그죠?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저도 모르는 부분들,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상기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었고, 홍조 부분은 사실 잘 몰랐었는데 제대로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